아마존에서 중국 옷을 팔면서 한복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중국 유튜버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에 중국 음식이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아리랑이 중국의 조선족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101건을 자기 나라 것이라고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판소리, 윷놀이, 씨름, 심지어 추석까지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문화를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복과 김치에서 시작된 문화전쟁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터진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중국 전통 의상인 한풀을 팔면서 한복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표기한 겁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걸 발견하고 아마존에 항해 메일을 보내겠다고 밝혔어요. 조사해 보니까 중국 업체로 추정되는 판매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복이나 갓이 주목을 받자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 한풀을 팔면서 한복이라는 검색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한복만 문제가 아닙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2020년 11월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을 받았다면서 중국이 김치 산업의 국제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파오차이가 뭔지 아세요?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시키거나 끓인 뒤에 발효시키는 음식입니다. 김치보다는 서양의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에요. 김치는 배추를 1차로 소금에 절인 다음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을 넣어서 2차 발효를 시키는데 파오차이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우리 문화유산을 대규모로 자기 나라 것이라고 등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는 명목으로 국가급 무형유산 20건, 성급 무형유산 81건을 지정했습니다. 총 101건이에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씨름, 윷놀이, 추석, 한복, 김치, 널뛰기, 그네뛰기, 전통 혼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볼까요? 중국은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동북공정이 뭐냐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역사를 전부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작업이에요. 고구려나 발해 같은 우리 역사를 중국사로 만들려고 한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북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남북이 통일되면 영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이번에는 문화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가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중국이 발끈했어요. 그러더니 2009년에 용선축제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단오를 유네스코에 올렸습니다. 2006년에는 우리 농악을 조선족 농악무라는 이름으로 중국 무형문화유산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아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까지 올려버렸습니다. 우리는 5년이나 늦은 2014년에야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어요. 2011년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중국 문화부가 제3차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하면서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예술을 전부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어떤 논리를 내세웠을까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조선족이 가진 문화는 중국 문화의 일부다라는 주장입니다. 조선족이라는 명칭 자체가 1956년에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적 명칭인데 이걸 이용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늦게 대응했습니다. 김치는 중국이 2016년에 자기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는데 우리는 2017년에야 등록했어요. 한복은 중국이 2008년에 등록했는데 우리는 2022년에야 등록했습니다. 무려 14년이나 늦은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복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20년에 중국 게임 회사 샤이닝 리키가 한국 서버에 한복 의상을 추가하고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중국 유저들이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이 게임 회사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한복 콘텐츠를 삭제해버렸어요. 이번에는 한국 네티즌들이 비판을 쏟아냈죠. 결국 한국 서비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자기네 소수민족 의상이라면서 한복을 당당하게 내보낸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제야 국가유산청이 뒤늦게 한복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김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친 것이라는 주장을 유튜브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는 유튜브가 막혀 있는데 대형 유튜버들이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먹방 유튜버 햄지라는 분이 김치와 쌈은 한국 요리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의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문화 왜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1년에는 중국 인기 유튜버 리츠치가 김치를 담그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차이니즈 푸드, 차이니즈 퀴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한국 김치를 만드는 영상인데 중국 음식이라고 태그를 단 거죠. 더 어이없는 건 중국이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김치 제품에 김치라고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 표준에서 김치를 포함한 절임 채소를 전부 파오차이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이나 청정원 같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김치를 팔 때 어쩔 수 없이 파오차이라고 표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리랑까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리랑은 우리나라 대표 민요입니다. 지역마다 60여 종류로 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노래죠.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등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가사와 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2012년에 우리가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2011년에 아리랑을 자기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해 놓은 상태였어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아리랑은 조선족의 문화이며 조선족이 중국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들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써놓았습니다. 2011년 6월에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리랑 동북공정, 문화동북공정이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100건 넘게 나갔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일보와 신화망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한국이 아리랑을 길거리 음악으로 방치하고 상관하지 않는 동안 중국은 이미 아리랑을 중국 소수민족 전통으로 인정했다고요. 사실 중국 조선족들도 아리랑의 원류가 한반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이주하면서 아리랑을 가지고 갔고 중국에서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불린 거죠. 그러니까 파생된 아리랑만 자기네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건 그렇다 쳐도 원류까지 포함해서 지정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른 문화유산들은 어떨까요?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판소리가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고개로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해금도 중국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윷놀이는 2021년에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고요. 씨름은 2011년에 등록됐습니다. 추석은 2014년에 중국 무형문화유산이 됐는데 우리는 2023년에야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널뛰기, 그네뛰기, 전통 혼례, 회갑례, 회혼례 같은 것들도 전부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퉁소음악, 해금, 널뛰기, 그네뛰기, 전통 혼례, 회갑례, 회혼례 이렇게 7건은 우리나라에서 아예 국가유산으로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유산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이 국회에 제출한 목록을 보면 중국이 우리 문화유산을 언제 등록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걸렸습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런 문화 문제가 나중에 우리 손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고려 연구소 석일수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서 침탈한 역사를 바이두 백과사전에 자세하게 못 박았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건 역사 침탈을 모두 마치고 그렇게 훔친 역사를 나라 안팎에 알리고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작업이다라고요. 중국의 전략이 뭔지 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첫째는 조선족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니까 조선족 문화는 중국 문화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도 중국계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둘째는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겁니다. 파오차이를 국제표준화기구에 먼저 등록해놓고 김치가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예요. 먼저 등록해놓으면 나중에 한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먼저 등록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는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복이나 김치가 인기를 끌자 중국 기업들이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한풀을 팔면서 한복이라고 검색어를 넣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넷째는 관광산업입니다. 중국이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면서 관광지로 개발할 때 아리랑 공연을 포함시켰어요. 여기서 막대한 공연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건 우리 거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자기네 교과서에 넣고 바이두 백과사전에 넣고 유네스코에 먼저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는 원래 중국 것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구려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일부 외국 언론에서는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소개하고 있어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해외 언론에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제적 등록입니다. 중국보다 먼저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국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먼저 등록하면 우리가 뒤늦게 따라가는 시기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등록해서 선점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한복이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김치도 2001년에 이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셋째는 민간 차원의 활동입니다. 방크 같은 단체가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경덕 교수도 계속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넷째는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K-드라마나 K-팝에서 한복이 나오고 김치가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아, 이게 한국 것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실제로 한류 덕분에 한복과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다섯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한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리랑이 왜 중요한지,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줘야 해요. 여섯째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산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중국이 우리 문화유산을 언제 등록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의 한국 문화 왜곡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조선족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 문화유산 101건을 자기네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한복, 김치,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판소리, 윷놀이, 씨름, 추석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침탈입니다.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요. 역사나 문화 문제는 한번 빼앗기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손주들은 학교에서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이었대요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이런 문화 왜곡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계시다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복 입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돼요. 혹시 해외 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시면 서경덕 교수나 방크 같은 단체에 제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